1차 방정식 풀이 했잖아.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뭐래 1차 방정식 활용을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 1차 방정식 뭘 배웠냐면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배웠어. 그죠?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죠? 뭐를 이용해서 풀었지? 이항.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등식에서 뭐가 배웠지? 등식에 성질이 있었단 말이야. 이 등식 성질이 몇 가지가 있었지? 네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뭐였죠? 등식이 한 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1차 방정식 필수가 있었고 우리 그러면은 이쪽 좌변에서 우변으로 항을 넘겨주는 거를 뭐라고 했더라? 이항이라고 했었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항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차 방정식에서 최종 목표는 x가 참이되게 하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이 x의 값이 뭐였는지를 찾는 게 최종 목표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웠고 항등식도 배웠지. 항등식 기억나? 항등식이 뭐였죠? 항상 참인 등식. 그쵸?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이야. 항상 참인 등식. 그러니까 좌우변을 정리했을 때 똑같이 생기거나 간단했을 때 좌우변이 똑같이 생겨 먹으면 그건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본다. 똑같이 생겨 먹으면 당연히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던 늘 좌우변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불렀다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럼 1차 방정식을 푸는 건 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활용 보겠습니다. 진짜 싫어해요. 잠깐만 아비 미쳤다. 이게 없어. 왜 이러니? 네. 1차 방정식 활용한 애들이 진짜 안 좋아해요. 내가 수학에서 웬만하면 재밌지, 쉬워 이런 편인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다기보다도 어려운 것도 있긴 있어.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싫어합니다. 이 파트를. 그래서 집중하게 집중 있게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면 너네 그 등식 맨 처음에 배울 때 식 배울 때 맨 처음에 식에 대한 사과 500원짜리 연필을 몇 X개 사면 2,000원을 내고 거슴돈을 얼마를 받는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십시오. 이런 거 기억나죠? 근데 거기다가 등호까지 붙여서 그게 몇 개였는지까지 알아내는 그게 이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식을 누가 잘 만드냐. 등식만 만들면 방정식 푸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하면 되는데 등식 방정식으로 세우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방정식으로 세우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 연습을 좀 할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좀 쉬워. 그러다가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한번 바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볼 거야.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 문제를 바로 예제를 푸는 게 좋겠고 97쪽의 필수 문제 1번으로 갑시다. 페이지 97쪽의 필수 문제 1번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하라 라고 나와. 그럼 이제 x로 넣어야 될 거는 구하고자 하는 그 수를 x라고 넣는 게 좋아.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연속하는 두 짝수인데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속하는 두 짝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넣고 그럼 큰 수는 뭐라고 쓰냐면 너네 예를 들어 한 짝수가 2였어. 그럼 그 다음에 큰 짝수는 얼마야? 2 더한 거 4. 맞아? 한 짝수가 14였어. 그럼 그 다음 짝수는 누구야? 16이지. 그치? 두 개 차이 나죠. 중간에 홀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짝수가 이거면 얘보다 더 큰 짝수는 누구라고 하면 돼? x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아?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합이 2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 더하기 x 플러스 2의 합이 26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자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어가 들어갈 자리인 거야. 봐봐. 주어 어디까지예요?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 2. 그죠? 은는 2가 해서 끝나는 거잖아. 기억나? 그래서 지금 펜으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 2까지 2 거의 끊어줍시다. 26 전에. 끊어줘서 거기까지가 주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합 2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끊기. 됐어? 슬래시 끊기. 그러면 여기까지가 등호가 들어갈 자리인 거야. 주어가 등호가 들어갈 자리. 자, 여기서 등호를 여기다 넣어보시면 합이
합이 26이다. 등호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이거 배웠네. 괄호가 있던 없던 우리는 그냥 이거 더하시면 되는 거지. x 더하기 x 얼마? 2x 더하기 2는 26. 방정식 풀 때 는는 쓰지 말라고 했죠? 이대로 쓰시고 2항하는 거 맞아? 그럼 2항하면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26에서 2 빼니까 24 바로 계산되니? 그 다음에 2로 바로 나눠도 될까? 2로 나누면 x는 뭐가 남아? 12. 이렇게 답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x로 내가 임의대로 놓고 이 x를 풀어준 거지. 얘가 원하는 건 그 짝수가 무슨 수였는데 x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x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나 혼자 x라고 답 써도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그냥 따라서 12라고만 쓰시면 돼요. x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 지정해 놓은 수인 거야. 여기서 문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필기는 좀 이따 합시다.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먼저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따 필기하십시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20 얼마였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1의 자리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 x를 뭐라고 두면 돼? 1의 자리수. 그래서 처음수의 1의 자리수. 1의 자리수를 x라고 봅시다. 자,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36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얘는 실제로 나타내는 수가 뭐야? 30 더하기 6인 거지. 맞아? 그럼 얘는 30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에 10을 곱해서 30의 단위를 나타낸 거고 플러스 6을 한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치? 그럼 여기가 2의 자리, 여기는 지금 2였잖아. 20 얼마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20 얼마니까 20 얼마였어? 그럼 여기는 20 더하기 어떤 숫자였을 거고 그럼 여기는 22에다가 10을 곱한 게 10의 자리일 거고 거기다가 어떤 플러스 x를 더하시면 되겠죠. x 1의 자리수. 맞아? 이게 처음 수를 나타내는 방법인 거야. 그치? 자, 한번 해볼게. 뭐라고 했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주어 끊어줍시다. 바꾼 수는까지 은는이가까지 끊어주는 거죠. 바꾼 수는 거기까지가 등호가 들어갈 자리인 거야. 자, 바꿨대. 그럼 얘가 10의 자리가 된 거지. x가 10의 자리가 되면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몇 x? 10x겠지. 10의 자리니까. 맞아? x가 실제로 10의 자리니까 10x. 그러면 바꾼 수는 10x 플러스 2가 10의 자리였는데 1의 자리로 바뀐 거 아니야? 원래 20 더하기 x라는 어떤 식에서 순서를 바꿔서 얘가 10의 자리가 돼서 10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2가 1의 자리로 오는 거야. 괜찮아? 바꾼 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맞아 괜찮아? 자, 그럼 바꾼 수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등호 들어가시고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라고 했어. 그럼 처음 수는 뭐가 되냐면 20이라는 숫자에 x를 더한 수가 처음 숫자겠지. 그치? 이 숫자보다 63만큼 크다. 얘보다 얘가 63만큼 커라는 거잖아. 얘보다 얘가 63만큼 큰 거는 63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얘가 얘보다 63만큼 크다. 어디다 넣어해? 우변 아닌가 우변? 네. 맞죠? 얘가 주어 생각. 얘가 얘보다 63 커. 맞아? 얘가 얘보다 8 커. 맞지? 얘가 얘보다 63 큰 거는 여기다가 63을 더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 원래는 이제 괄호가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처럼 얘도 원래 괄호가 없어도 되지만 있는 게 구분을 위해서 좋고요. 어차피 계산하는 데는 뭐 큰 차이점은 없죠. 자, 10x 플러스 2 x는 그냥 쓰시고 63 더하기 20이니까 얼마? 83. 자, 그럼 이항합시다. 10x에서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 83에서 2 이항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빼면 얼마? 9x는 83 빼기 2니까 81. 그러면 9로 나누면 x는 9가 되죠. 자, 이렇게 다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를 구하라고 했어?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9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필기합시다, 여기까지.
더운데 나 이제 꺼도 될까 얘들아? 안 춥죠? 으아. 자, 3번에 있는 건 문제 뭐냐면 한 개에 500원짜리 초콜릿과 한 개에 100원짜리 사탕을 합해서 20개를 사고 3,600원을 지불했는데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를 뭐라고 두면 될까? 둘 다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둘 다 x라고 놓으면 안 되지. 같은 개수는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x라고 두는 게 맞아. 그래서 나는 뭐 선택해 둘 중에 초콜릿을 x라고 둘까요? 자, 초콜릿을 x개 샀다고 볼게. 그러면 사탕은 몇 개 샀는지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합해서 20개 샀지. 자, 얘를 만약에 3개 샀으면 얘는 몇 개 산 거야? 17개. 그럼 얘를 5개 샀으면 얘는 몇 개 산 거야? 어떻게 계산했어? 20배. 여기에서 초콜릿 개수 뺐죠? 네. 똑같아. 여기서 이 개수 빼면 얘 개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를 x개로 더했으니까 얘는 20-x개라고 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이렇게. 그럼 둘 다 x에 대해서 표현이 됐을 거고, 그럼 지불한 금액에 대한 식을 세워보는 거야. 초콜릿이 하나에 500원이었는데 x개를 샀어. 그럼 내가 내야 될 돈은 초콜릿이 어떻게 되는 거야? 500 곱하기 x. 괜찮아? 그 다음에 사탕은 20-x개를 샀는데 하나에 100원이었대. 더하기 100원짜리를 얼마? 20-x개를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내야 될 총 금액이 3,600원이 나온 거지. 괜찮아요? 자,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네한테 이거 벌써 빠른가 너무. 너네 뭘 배웠어? 등식성질에서 네 번째 등식성질 뭐였지?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봐봐. 여기에 숫자가 너무 커져. 숫자 커지는 거 별로 안 좋죠. 그죠? 실수할 가능성이 커져. 그럼 여기 500, 100, 3,600을 보면 다 100이 곱해져 있죠. 100으로 양쪽을 나눠서 좀 간단하게 해볼까?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5x. 여기는 1이 나오니까 무시해도 돼, 그냥. 앞에 1 곱하는 건 무시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여기 100으로 나누면 그럼 숫자가 훨씬 더 간단하게 바뀌었죠. 물론 그냥 곱해도 상관없어. 근데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조금 쉬운 건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더 숫자가 커지고 뒤에 숫자가 10,000개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 계산하다가 틀리겠지. 그치? 그래서 숫자를 좀 최대한 좀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봅시다. 5x-x 계산하면 얼마지? 4x. 그리고 36에서 이 플러스 20을 마이너스 20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4x는 얼마? 16.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겠어? 4. 그럼 답이 이게 끝이 아니죠. 내가 x를 뭐라고 놨지? 초콜릿. 그러면 둘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야. 초콜릿은 4개. 사탕은 그럼 몇 개? 합해서 20을 했으니까 16개. 이렇게 써야 답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어려워요? 아직 어려워 하지도 않았는데. 필수 4번 보자. 98쪽. 자,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돼 있거든요. x를 뭐라고 둘까? 직사각형 가로. 어? 근데 뭐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 세로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로를 x라고 쓰는 게 낫지. 그치? 세로의 길이를 xcm라고 가볼게. 자, 그럼 다음에 자, 그럼 여기는 xcm, 세로라고지? 세로가 xcm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가 세로보다 2cm 더 길대.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x 더하기 2cm. 그렇지. 가로의 길이는 세로인 x보다 2cm 더 긴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cm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에서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주어 같은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앞에서는 지금 주어를 다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주어가 없어.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자. 뭐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 무조건 100%다 주어가 있어서 끊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얘는 그게 없으니까 둘레의 길이가 20cm라서 이게 그냥 끝인 거지. 둘레의 길이가 20cm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였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였지? x였고 얘네들의 합한 다음에 2배를 하시면 그게 둘레 아닌가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그게 몇 cm라고 나와있지? 20cm.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내가 최대한 잘 알아들으니까 빨리 푸는 방법을 계속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끝까지 모르면 계속 애들이 1차 함수를 1차 방정식을 풀면서 너무 오래 풀거든요. 자, 얘도 애들한테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 다 분배한다.
그러지 하지 마시고 여기 아니면 x를 미리 계산해서 막 2를 어쨌든 2를 분배해. 그러지 말고 양쪽에 2의 배수가 있잖아. 2로 나누시면 되죠. 그죠? 2로 나누는 게 훨씬 빨라. 그치? 2로 나누면 안에 것만 계산해볼까? 이 안에 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2x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2로 나누면 얘 뭐가 돼? 10이 나오지. 이게 훨씬 간단하지. 이 분배하고 이런 것보다. 그죠? 훨씬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계속 하세요. 2x는 10에서 2 빼면 8. 2로 나누면 x는 4. 근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지? 세로의 길이. x라고 구했네?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돼? 4 단위까지 붙여서 센티미터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따 필기하시고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필수 문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따 필기하시고 5번부터 봅시다. 학생들의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이제 과부족이라고 하는데요. 과부족은 어떤 문제냐면 뭐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들을 과부족 문제라고 해. 뭐가 남고 뭐가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와. 내가 막 사탕이 30개가 있어. 30개가 있어서 나 잘 들어봐. 내가 30개의 사탕이 있어. 30개의 사탕이 있어서 내가 너네한테 다 나눠주고 싶어. 물론 그런 건 없겠지만 나눠주고 싶어. 너네가 몇 명이니? 6명이죠? 하필 또 6명이야. 잠깐만. 28개라고 이렇게. 28개 사탕이 있어. 너네 6명이야? 아, 6명이니까 내가 한 사람당 4개씩 주고 싶어. 그럼 6명한테 4개씩 주면은 24개가 나눠주고 몇 개가 남아? 4개. 4개가 나한테 더 남는 거네? 그럼 나 남기기 싫어. 그래서 그냥 다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6명한테 5개씩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30개가 돼야 되는데 몇 개가 부족한 거야? 2개가 부족하지. 그럼 얘는 2개가 부족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게 과부족 문제고, 그래서 사탕이랑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지 구하는 게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뭐가 변함이 없지? 뭐가 변함이 없어? 학생 수랑 사탕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야. 내가 나눠주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지, 사탕 수랑 사람 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보통은 사탕 수가 이렇게 나눠주나 이렇게 나눠주나 같다. 학생 수를 x라고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나눠주면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주나 저렇게 나눠주나 늘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이었는지.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 자,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다. 아까 쌤이랑 한 거 똑같이 나왔지? 자, 학생 수를 구하려고 했을 때, 자, 아마 알맞은 말을 써놓읍시다.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학생 수를 보통 x라고 두라고 했었잖아. 여기도 학생 수를 x라고 나왔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아. 그럼 공책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공책의 수는 5권씩 나눠줬는데 2권이 남아? 그럼 나는 x명한테 5권씩 나눠준 거지. 그러면 5x권이 되는 거 맞지? 근데 2권이 남았어. 그럼 2권이 더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 플러스 2권이 더 있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공책의 수겠지. 괜찮아요? 이게 공책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공책에서 똑같은 건데 따다랗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대.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x명한테 6권씩 나눠주고 싶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는 3권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것보다 몇 권 더 적은 수를 갖고 있어? 마이너스 3권을 갖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말했지. 이렇게 나눠주나 공책의 수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식혀주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같다라고만 넣으시면 5x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요거 이항합시다. 5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따라서 x는 얼마? 5.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공책의 수가 일정할 때 학생 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 학생 수는 5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조금 어렵지, 여기서부터. 자, 요거 6번부터 하고 봅시다. 아직 6번부터 하고. 근데 과부적이라는 문제 애들이 항상 나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 선생님, 그러면 남으면 플러스고 부족하면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문제마다 어떨 때는 부족해도 플러스를 붙이는 게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물론 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 얘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면 마이너스예요, 남으면 플러스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항상 머릿속에서 5권씩 나눠줬는데 2권이 더 남은 거니까 플러스 2권이 더 있는 거네 라고 좀 정리해서 해야지 이렇게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문제를 못 풀게 돼 나중에 진짜로 나왔을 때. 자, 6번 봅시다. 6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더 어렵냐면 너네 그거 싫어하죠? 비율.
그거에 관한 문제라서 그래. 자, 한번 잘 풀어봅시다. 어느 중학교의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은 7% 증가하고, 자, 뭐라고 했어?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는데 여학생 수는 7% 증가하고 남학생 수는 3% 감소하여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9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얘는 표를 그려놨거든요. 굳이 표 안 그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처럼 표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할게. 나중에 표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봐봐. 이거는 얘들아, 애들이 좀 무식하게 푸는 경우도 있는데 변화량으로만 푸시면 되는 거야. 변화량으로만. 너네 잘 생각해봐. 작년에 학생 수가 예를 들어 400명의 학교가 있어. 근데 올해 여학생이 7명이 입학하고 남학생이 3명이 전학을 갔어. 그러면 들어온 거는 플러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전학한 건 마이너스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 계산은 얼마야? 4명이 되는 거지. 그럼 이 4명은 뭐가 되는 거야? 4명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총학생 수는 404명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플러스, 전학한 건 마이너스. 해서 그 변화량이 계산한 값이 총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이 되는 거야. 혹은 얘가 10명이 전학 가고 10명이 전학 가고 2명이 전학을 왔어.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8명이 줄어든 거야. 그지? 그래서 400명에서 8을 뺀 392명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사람 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비율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학생이 100명이었어. 근데 100명 중에서 7% 어떻게 해? 100명 중에 7% 100 곱하기 100분의 7 아니야? 100분 비율 곱하시는 거죠? 퍼센트는 100을 곱한 거니까 괜찮아? 100으로 나눠서 비율을 곱하시면 돼. 그럼 얘가 7명인 거 알 수 있겠지. 다시 한번 300명 중에서 3%는 100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 나오지? 9명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봅시다.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봅시다. 작년 여학생을 X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은 몇 명이라고 하면 될까? 총 학생 수가 700명이었네? 그러면 작년에 여학생은 X명이었네? 그러면 남학생 수는 몇 명이 되겠어? 아까 초콜릿 사탕이랑 비슷하죠? 700 빼기 X. 그렇지. 700 빼기 마이너스 X. 괜찮아? 합해서 얘네들이 합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학생 수를 빼면 되겠죠. 700 마이너스 X명이 남학생 수가 될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 번씩 세워볼게. 좀 어렵게 집중해서 잘 봅시다. 자, 작년에 여학생은 7% 작년에 대비해서 7%가 증가했대. 그 증가했다는 건 전학으로 온 거잖아. 플러스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얘는 100분의 7 비율을 곱하시면 되고 어디에 대해서? X명에 대해서. 괜찮아요? X명에 대해서. 자, 그리고 더하기. 남학생은 더하고 싶은데 남학생은 전학을 간 거네. 줄어들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여학생은 전학을 왔으니까 플러스 개념. 플러스 굳이 안 써도 되겠지. 남학생은 전학을 간 거지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빼야지. 아까 내가 전학 간 건 뺐잖아. 그치? 자, 빼야 돼. 어디에 대해서? 3%. 100분의 3% 비율. 남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 700 마이너스 X명이라고 했어. 괜찮아? 전체 다 작년에 남학생 수에서 100분의 3만큼 줄어들었고 작년에 여학생 중에서 100분의 7만큼 증가했지. 그 변화량이 어떻게 된 거야? 전체 9명이 증가된 거지. 그 변화량이 9명이 증가됐다. 만약에 9명이 감소했다면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근데 9명이 증가한 거니 그냥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지? 식 세울 수 있겠어요? 봅시다. 자, 양쪽에 뭐 하시면 될까? 분수 나왔네. 그 꼴레기 싫은 분수. 어떻게 할까? 100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100 곱해서 없애주시면 이거 계산하면 7x 마이너스 100 곱하면 3배의 700 마이너스 x는 100 곱하시면 900. 자, 3 분배합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분배하면 마이너스 2100.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는 900. 자, 7x 플러스 3x 얼마? 10x는 900에서 2100 이항에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 3000? 3000 맞아요? 네.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x 얼마 나와? 300. 작년에 여학생 수가 문제 아니었어?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쓰시면 돼? 작년에 쓰는 수는 300명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치? 거기다가 이따가 빈칸 채워야 되는데 빈칸을 채우는 얘기를 좀 해볼게.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남학생 수는 이거입니다. 요거. 이거를 첫 번째 빈칸에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 빈칸에는 요거를 써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요 식 전체가 2번 답. 그 다음에 3번 답. 자, 채웁시다. 필기합시다. 4, 5, 6 필기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엄청 적죠? 왠지 알아? 목요일날 진짜 어려운 거 할 것 같은. 진짜 어려운 건 좀 남겨둡시다. 한번 연습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두 번 다 나가면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시험도 봐야 되네, 목요일에.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급해가지고 못할지 모르겠다. 안녕.